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전구체 기업을 내재화를 하는 게 필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기사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뭐 2차 전지 많이 올라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여기 환호하고 지금 빠져서 지금 또 내 종목들이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극재 원가 70%는 전구체를 내재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가 2년 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양극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재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은요. 자, 중국 화요코발트 합작 법인입니다. 새만금에. 그리고 포스코케미칼은 아까 CNGR하고 중국 화요코발트하고 각각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여기 보시면 관계사인 에코프로 GEM이거든요. 이게 2021년도 10월 달이기 때문에 완전히 내재화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양극재 재료가 70%의 전구체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내재화를 해야 되는데 벌써 우리 기업들이 2021년부터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IRA 법안이 발효가 되면서 2022년도 8월 달이었죠. 그리고 세부 내용은 2023년도 3월 달에 세부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광물 부분에 대해서는 40% 그리고 2025년도는 2027년까지 80% 이상 해야지 보조금인 3,750달러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돈은 한 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원을 받아야지 세계 시장에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아이오닉 6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구체를 뭐 중국에서 받는 안에 전구체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럼 보조금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가 되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때는 IRA 법안이 나오기 전에 벌써 이미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40% 이상. 자, 주요 법안의 내용이 핵심 광물 40% 이상 충족을 해야 되고요. 이 비율이 연도별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광물에서도 2027년까지 80% 이상 그리고 배터리 부품 29년부터 100%가 조건이 맞아야지 이게 다 우리가 아까 보시면 보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맨 좌측에 흰 거 보이시죠? 이게 보시면 리튬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 리튬이고요. 그냥 보는 그대로 이게 원통형 배터리이고요. 그리고 니켈이 이렇게 하늘색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 코발트가 이렇게 약간 빨간색. 요게 이제 프리코스. 그죠? 광물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양극재인데 이거는 프리코스가 아니죠. 이거는 양극 제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품이고 이거 제품이고. 그러니까 광물은 요거 흰 거, 리튬 그리고 요게 파란색 니켈, 코발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를 해왔고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 원자재 중국 수입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하죠. 전부 다 전구체는 거의 뭐 95%, 이게 지금 98%는 이게 2022년도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어들어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이제 90% 좀 넘어갔고요. 그리고 흑연, 코발트, 리튬, 망간 보시면 거의 다 90% 넘어갑니다. 빨리 그 내재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중국이 지금 이제 미국의 IR 법안에서 지금 이걸 빨리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중국도 이제 꼼수를 하는 거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도 그죠? 확실한 고객처니까 우리나라가. 자, 그러면 그룹사별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자회사 여기 쭉 보시면 수직 계열화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철강 회사가 아닙니다. 올해 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여기 보게 되면 소재 기업으로 벌써 지금 46%까지 시장 점유 계획을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양극, 음극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하고 양극재죠, 그죠? 포스코 퓨체 그리고 조인트 벤치 여기 보시면 나중에 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아는 기업들이고요. 다 이제 필발라 하고요. 포스코 필발라 여러 가지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들인데
다 수직 계열화를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미 벌써 2023년도, 2025년도까지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준비를 다 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사업 영역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2016년도, 18년도에 거의 71%가 철강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년도에서 22년까지가 철강이었는데 확 줄어들죠. 그죠? 밸류 체인을 다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소재 사업 진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필발라 아르헨티나 염수 1단계를 보게 되면 해발 4,000m 이상 높이에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3년도 하반기고 2분기에 벌써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장 도약하는 단계는 2024년도 2분기부터 해서 2025년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염수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높은 데서 못 해요. 조금 그 고도 자체가 한 2,000m에 염수 2단계 상공정인데 토건을 2023년도 6월 달에 착공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 2분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그리고 필발라 리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석 리튬이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2024년도 2월 달을 중국 목표로 해서 지금 시운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튬에 대해서 아까 중국 의존도를 지금 뭐 다 높인 상황이지만 벌써 준비를 다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니켈도 마찬가지고 뭐 리사이클링 차세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수직 계열화로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인딩 계약으로 이제 리튬의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포스코는 리튬의 그 가치가 어마무시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수산화 리튬의 그 이 영업이익 자체가 일단은 우리가 영업 비밀이지만 한 70%에서 90%까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소재 관련해서 굉장히 큰 그 주가가 지금 50만 원 초반권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아직까지 가치가 반영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24년도 2분기부터 2025년도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위치해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아까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이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찍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전기차 생산 캐파 증설이 이제 본격화가 되게 되면 그게 2024년도, 2025년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 포스코도 수직 계열화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광양의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있죠. 그리고 이제 고순도 니켈 광양에 있고요. 양극재 포항과 광양에 다 만들어 놨고요. 양극재 포항 세종, 이렇게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도 수직 계열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래 성장 먹거리, 저는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10년 먹거리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가 마차에서 내연차로 넘어갔을 때, 뉴 5번가 있죠. 그림 보셨죠? 1강에서. 예. 그게 불과 10년, 13년 만에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그러니까 이 전구체와 양극재가 그 코스트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어떤 밀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 기술력 자체가 뭐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기술 자체가 진입 장벽 자체가 높습니다. 뭐 음극재, 분리막 이쪽은 사실 진입 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GM에서 얼티엄지하고 지금 포스코 퓨처엠하고 양극재 공급 계약을 다이렉트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리튬 2차 전지 전구체 시장 점유율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생산량을 보게 되면 중국이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5%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파란색인데 13%입니다. 그리고 소비량을 보겠습니다. 소비량을 보면 자, 우리나라가 41%예요. 그리고 중국이 42%인데 소비량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뭐 셀 기업 3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양극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1%인데 생산량이 13.9%면 이게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요. 여기 2020년도에 나왔던 뉴스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완전히 100% 이제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의존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42%, 대표적으로 CATL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2020년도 일인데 지금 2023년도에는 지금 40% 후반권까지 지금 전고체 비율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비 자체가. 그러면 빨리 이게 내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스미토모라는 이제 광산, 그러니까 전고체 회사가 있는데 그쪽은 좀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대부분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거 빨리 우리가 내재하는 게 가장 관건이고,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높이고 이익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포스코홀딩스하고 CNGR, 자, GV가 이제 조인트 벤처예요. 예. 다른 것보다도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 그 합작사를 이제 CNGR하고 이제 합작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CNGR이 어떤 기업인지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글로벌 전고체 1위 회사예요, 시청 여러분들. CNGR이 포항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25%이고요. 지난해 기준 연매출 3조 8천억입니다. 그리고 고객사는 포스코, 삼성, SDI, SK온, 테슬라, 애플, BMW 주요 고객사입니다. 요거 작년에 나왔던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스코 그룹주들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영일 만에 지금 올해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자, 한번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와 이제 지분을 봐야 되겠죠. 조인트 벤처의 이제 지분을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하고 CNGR은 6대4 지분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 양극재하고 이 CNGR은 2대8의 지분으로 설립하는 전고체 생산법인을 4분기 영일만 산단에 올해 목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요게 본격적으로 생산량 캐파량을 늘리는 시점은 2026년도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 연간 성장률이 이 전고체 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34에서 39%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걸 내재화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양극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게 정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전고체, 음극재, 자, 이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다 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에코프로 글로벌의 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새만금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3자 전고체 조인트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SK온하고요, 그러니까 GE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3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미의 양극재는 포드하고 SK온하고 에코프로 BM의 3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포항 이레스 한 캠퍼스, 그렇죠? 그리고 MHP 조인트 벤처는 우리가 인도네시아 SK온하고 GM, 에코프로 3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 추진을 해서 지금 그렇게 그대로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캐파 증설을 해서 결국은 지금 영업이익률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예요. 자, 예.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희망 공모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이게 산정 기준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비교 기업을 CNGR이에요. 아까 설명을 좀 드렸던 게 CNGR이 중국의 어떤 기업인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야지, 이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25%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래서 그 기준 잣대로 그죠, CNGR을 선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린 국내 기업에 사실은 최초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전고체 프리코스 시장에서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하고 코스모 신소재를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은 뺐죠.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정을 했는데 이게 EV 에비타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게 비교 기업의 평가 기준을 에비타하고 EV로 적정 시가총액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한 3조 9천억 정도 이 공모 예정 가격을 선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할인율 적용을 해서, 예, 14에서 32% 적용을 해서 이 희망 공모 가격 밴드를 한 36,000원에서 한 46,000원에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통과가 되게 되면 그냥 여기서 상장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거래를 하고 있는 건 이제 유통시장이고요. 이게 발행시장입니다. 그래서 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기준 잣대를 우리가 양극재 기업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LNF하고 코스메시스의 어떤 주가의 어떤 상정과 사실 거기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구체 기업이 영업이익률 70% 그러니까 양극재 코스트의 70%를 전구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기업은 아니지만 CNGR의 주가 흐름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2022년대 정점을 찍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거든요. 이걸 선정을 했는데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모 가격을 좀 많이 좀 올리려고 할 것이고 그죠? 이걸 일단은 시장에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3조 8천억 정도, 3조 9천억 대 예상을 하면 만약에 따상을 저는 뭐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10월 5일이죠.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그 주가랑은 굉장히 좀 틀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더블 평가 가치는 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여기 저 보시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2023년도 그 반기 연산 기준을 했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에비타 기준하고 영업이익 기준 그리고 기업 가치를 보게 되면 한 4조 4천억 정도 그리고 반기 직전 12개월 올해 요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조 7천억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할인율 적용해서 시가총액이 한 3조 9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식수를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은 한 3조 9천억 한 4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에코프로 그 머티리얼즈를 상장 예비 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미뤄져 가지고 지금 9월 25일 날 증권 신고 다시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능하면 이게 지금 핫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공모 꼭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장 주식수가 한 7,700억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해서 이 기업들의 이제 공장 캐파 증설에 이제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 전구체 시장에 사실 이 영업이익률 자체를 지금은 전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에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모자라요. 근데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사가 좀 다양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퓨처엠도 될 수가 있겠고 지금은 경쟁사지만 LG화학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R 법안에서 2024년도에 40%의 어떤 충족을 해야 되는데 광물 부분에서 만약에 그게 뭐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는데 중국 기업들하고 그걸 어디까지 받아들여 주냐가 이제 관건이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또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 그렇죠? 약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먼저 선두에 서는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하고요. 이게 더블 가치 평가가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하고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게 공모 약간 그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도 지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어떤 그 미래 그 영업이익과 성장 가치를 보고 셀트리온 상장시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시키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까지 상장시켜서 이게 뭐 우리가 더블이 아닌 트리플까지 그죠? 이건 좀 상당히 이제 고평가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카카오 뱅크하고 페이하고 굳이 이걸 쪼갤 필요가 없었는데 이걸 쪼개서 약간 이제 발행 시장에서 가격을 띄워서 이걸 그죠? 약간 좀 그런 거랑 좀 틀린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에코프로가 이제 보유 지분을 52%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뚝 띄어내서 이제 다시 좀 큰 물에서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에만 고객 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게 아닌 다른 고객사를 또 확장시키기 어떤 그 수순으로 좀 만들어 가지 않겠냐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장이 됐을 때 따상까지 뭐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한 10조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약간 에코프로에 대해서 그 주가를 봐야 되는데 그 위치를 그 평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CNGR에서 뭐 영업이익 우리가 만약에 공급을 10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가정입니다. 10만 원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9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걸 다시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 안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그건 알아봐야 될 일이고, 그래서 캐파 증설을 2027년까지 지금 21만 톤, 뭐 22만 톤 이렇게 생산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가격 자체가 뭐 8조 정도가 돼도 좀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럼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LG화학하고 또 우리가 고려아연의 조인트 벤처 캠코예요. 조인트 벤처 이거 전고체 시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51대 49로 이 지분을 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건 원재료 확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2022년도에 글로벌 양극재 공급 순위를 한번 잠깐 가지고 왔는데 1위는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BM, 그죠? 그리고 2위가 벨기에 유미코고요. 중국의 XTC하고 4위가 지금 LG화학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위가 스미토모예요. 그리고 7위가 니치아, 8위가 LNF인데 지금 LG화학이 올라왔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23년도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양극재 공급 순위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탑픽은 에코프로 BM 이렇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 기업의 어떤 우리가 NCM 계열이죠. 아까도 전구체라고 봤을 때 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뭐 NCM 계열의 양극활 물질을 쓰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금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구체 기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국내 전구체 공장 신설 계획을 한번 요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예. SK온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거린메이 GEM입니다. 중국에. 이 전구 새만금에 한 1조 2천억 투자를 해서 신설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LG화학과 화요코발트죠. 예, 역시 이제 새만금 허브로 1조 2천억. 그리고 LS하고 LNF하고 전구 새만금에 1조.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하고요. 화요코발트하고 조인트 벤처를 또 설립을 해서 이제 경북 포항 영일만에 1조 2천억.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CNGR하고요. 이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해서 지금 올해 1조 5천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CNGR하고 2023년 올해 4분기를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캐파량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제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시장을 보면요. 2차 전지주들이 시장을 올라가지 못하면 시장은 못 갑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마제스토 TV가에서도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전체적인 어떤 시장 볼륨 자체가 그만큼 2차 전지, 양극활 물질, 셀,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중요한 건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옥석을 가려서 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들을 잘 참고를 좀 하시면서 IRA 법안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일단 지금 중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하고 있지만 내재화, 에코프로 머티리얼처럼 내재화를 무조건 해야 되는 수순에 놓여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양극재 원가의 40%, 그리고 이 전구체가 양극재 70%를 거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건 무조건 내재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급률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아직까지도 지금 6, 7% 전체 시장 내연차까지 해서 그렇게 보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판매되는 차량에 대해서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순수 전기차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한 반 정도는 되고,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하는 보급되는 전기차의 95%는 지금 보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까 우리 IRA 법안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기후 변화거든요. 2035년까지는 무조건 내연차가 이제 생산 중단이 되고요. 전기차가 다 그 시장을 대체를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은 계속 확대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고속 성장 시기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 2분기부터 2025년까지 그때가 고속 성장 시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고속 성장 시기 전 단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셀업체하고 우리가 완성차 업체하고 지금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사실 완성차 업체들의 수주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물동량 변화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 시장 자체는 크게 성장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오늘 내용을 좀 들으시고 우리가 이 전기차 안에서 코스트를 결정하는 양극재 업체하고 그리고 전구체 업체하고 이걸 내재화해서 원가율을 어떻게 수직 계열화로 낮추느냐 이게 이제 관건에 있고 그리고 지금 끝없이 이제 경쟁 구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두에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인 우리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NF 코스모 신소재하고요. 이렇게 있고 우리 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시간에 마지막 4강입니다. 시장 전반적인 시장과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브리핑을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산다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